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글로벌 ETF 시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윤재용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자, 그럼 시장 동향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ETF 시장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동향입니다. 크게 네 꼭지를 잡았어요. 먼저 미국 반도체 얘기를 할 건데요. 아마 이 미국 반도체만큼 이 전 세계 이목이 지금 집중된 아마 산업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반도체 급락 이후에 또 급반등을 했죠. 주간 단위로 9.3% 급반등을 했고요. 여기서 MDD라는 것은 직전 고점 대비해서 최대 낙폭을 의미를 합니다. 몇 퍼센트나 빠졌나를 의미를 하는 건데 14.9%까지 이제 고점 대비 하락을 했다가 지난주 말 기준으로 7.1%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차트로 보시게 되면 여기 주황색 선이 이 SMH ETF의 주가 흐름, 그리고 회색 음영으로 나타난 것이 MDD,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나를 나타낸 건데요. 작년에도 이제 급락이 한번 있었었죠. 거의 15% 가까이 하락을 했었었고, 이번에도 하락을 했었지만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이 AI에 대한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같은 이제 주요 기업들의 어떤 양호한 가이던스 제시,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주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하락을 할 때 언뜻 이제 말씀드렸던 게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됐지만, 여전히 이런 수요 둔화에 대한 증거는 좀 불충분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역시나 미국 시장입니다. 굉장히 강한 반등 흐름을 이제 지난주 보였어요. 나스닥 100, QQQ ETF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간 단위로 3% 넘는 상승을 보였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주로 이제 성장주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악재, 그리고 호재가 굉장히 좀 혼재된 한 주였었는데, 지난주 주 악재들 좀 꼽아보면 GDP가 발표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됐었었고요. 이외에도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했었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금리입니다. 세 번째 줄에도 지금 금리 상승 지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 같은 이제 주요 기업들 호실적, 그리고 반도체 반등을 보이면서 이 성장주 위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런 금리 불안이라든가 이런 불안들을 실적이 이겨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미국 신고가입니다. 미국 신고가 종목들 좀 바로 살펴보면요. 우선 종목 수가 조금은 늘었습니다. 17개 종목에서 29개 종목으로 늘어났고요. 기술주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신고가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예요.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고, 대부분의 이 신고가 종목들은 원자재라든가 혹은 개별국가 ETF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가별로 보게 되면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소형주들을 모아놓은 ETF, 티커는 이제 S민이라는 ETF가 있는데, 해당 ETF가 한 4.1%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영국이라든가 혹은 튀르키예, 혹은 이제 인도 실적주도 있어요. 이런 개별 국가 ETF들이 신고가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섹터 산업 내에서는 원자재에 관련된 섹터 산업들이 많았어요. 구리 채굴 산업, 혹은 뭐 유틸리티 섹터, 이런 기업들, 이런 섹터 산업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외에는 이제 단기 채권 관련된 ETF들이 신고가를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이제 신고가 계속 치고 나갔을 때, 한 600개 종목들이 막 신고가를 기록할 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짚어보면, 어떤 개별국가라든가 섹터 산업 내에서는 원자재 관련된 것들이 신고가를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특징 ETF입니다. 4개를 잡았어요. 미국 반도체, 중국 이머징,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이 고배당 은행주를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이 수출 대기업 ETF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미국 반도체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좀 대부분 내용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차트니만큼 좀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본 게,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반도체 관련 ETF들에 대해서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나 들어왔나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회색 음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누적 자금 유입, 그리고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주간 단위로 자금 유입입니다. 최근 4주 동안 계속해서 좀 자금 유입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23년 12월 이후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지금 누적으로는 지금 플러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규모로는 38억 달러가 좀 넘는 규모가 유입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 자금 기준 자체로서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국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흐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 항생테크와 같은 기술주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생테크 ETF,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ETF고요. 지난주에 13.1% 급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인터넷 산업 ETF, 티커로 이제 KWeb이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 해당 ETF 역시도 12%가량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략 이제 이유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최근 이제 중국 흐름, GDP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상승 흐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씩 이제 순유입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이 AI 관련된 부분들 좀 키워드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일자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도 바이두가 이 테슬라와 협업한다라는 부분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을 좀 보였었는데 관련 내용들 지수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머징 관련된 ETF들에도 조금씩은 양상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 ETF, 그리고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국이 포함된 이머징 ETF입니다. 회색 음영 부분은 중국 제외 이머징 ETF가 이 중국 포함 이머징 ETF보다 얼마나 더 센가라는 부분은 좀 나타낸 건데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좀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은 변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 다만 자금 유입 자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제외된 이머징 ETF 쪽으로 좀 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도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고배당 은행주 ETF인데요.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은행 산업 내에서 고배당 종목들만 골라서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지금 차트상에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코스피 200, 그리고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고배당 은행주 ETF인데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 200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올라왔다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해당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업 정책 기대감의 굉장히 최수혜주라고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이제 급상승을 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조금 이제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다시금 탄력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정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일본 수출 대기업 ETF입니다. 티커로는 264 하나고요. 지금 일본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주황색 선은 엔달러 환율, 그리고 검정색 선은 일본의 대표 지수인 토픽스 대비해서 수출 대기업이 얼마나 센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센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선이 이제 검정색 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토픽스 대비해서 이 수출 대기업 ETF가 더 강하다라는 부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좀 가고 있죠.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수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더 지수 전체보다는 수혜를 받고 있구나 정도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엔화가 약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태죠. 달러당 엔화가 160까지 빠졌다가 전날 화요일 날 잠시 이제 반등을 보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엔화가 좀 이제 약세가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을 때는 이 수출 대기업 관련된 ETF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징 ETF들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주간 요약 넘어가 보면 지금 금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직전 고점 레벨까지 이제 거의 근접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기업들 실적을 좀 보이면서 지수 자체는 좀 탄탄한 모습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혹은 이제 알파벳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핵심 대기업들 위주로 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조금 이제 실적은 좋은데 약간 이제 주가가 못 올라온 부분들은 제가 또 월간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시장 동향 정리를 마무리를 했고요. 또다시 다음 주에도 시장 요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 선생이었습니다.